근데 시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에도 전화하셔서는 정말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김장 담기 시작하던데 너는 언제 김장할 거냐? 나는 겉절이 좋아하니까 하루 겉절이랑 수육해서 가져와라. 이왕 하는 거 넉넉하게 해서 우리 옆집이랑 아랫집도 좀 나눠주게. 아버님, 저 일하는 중이라서요. 저는 친정에서 김치 받아먹기도 하고 제가 김장할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기는 뭐가 없어. 네 마음이 없는 거겠지. 이번 주말에 와서 하든지 해라.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내가 시켜야만 할 거야? 이제는 너가 따박따박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먼저 시댁 행사 뭐 있는지 물어보길 하던가. 며느리가 돼서는 아주 상존이 따로 없네. 매일같이 시아버지랑 통화를 하니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할 정도였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 남편한테 애 없을 때 갈라서자고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는데 아버님한테 매일같이 전화 오는 통에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생긴 거 보여?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에 우리 애 없을 때 갈라서자. 어머님도 시댁 행사 아무것도 안 챙기고 혼자 고향 가서 편하게 사시는 마당에 며느리인 내가 아버지 장단을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들인 당신도 모르고 안 챙기는 행사를 내가 왜 신경 안 쓴다고 욕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머리는 매번 우수수 빠지지 입병은 물론이고 불면증까지 생겼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시아버지가 하는 시집살이가 차원이 다른 이유가 그래도 시어머님은 본인이 해본 일을 며느리에게 시키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대충이라도 알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평생 주방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서 모든 일들이 그냥 말만 하면 뚝딱 완성되는 줄 아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호통부터 치셨거든요. 그러니 결국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서 애 없을 때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도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아버지한테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다음날부터는 시아버지한테 전화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저도 제 일상을 다시 찾았고요. 사람이 마음이 편해져 그런지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민할 일이 없다 보니 남편과 다시 사이도 좋아졌죠. 저는 남편이나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지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근데 시아버지의 연락이 없어져서 심적으로 편해졌는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기다렸던 임신이다 보니 둘 다 너무 행복했죠. 제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아버지의 연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는 간단하게 임신한 사실을 축하해 주시고 바로 끊으셨거든요. 근데 점점 전화하는 텀이 짧아지더니 하루는 언제 회사를 그만둘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손주 성별은 나왔어? 손녀야 손주야? 그건 그렇고 이제 애도 가졌으니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회사 다니려고? 슬슬 그만둬라. 아버님, 저희 회사는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기간을 넉넉하게 줘서 회사 그만두진 않고 출산휴가만 먼저 쓰려고요. 애 태어나고 나서도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언제 그만둘 거냐 물어본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생각보다 별말 없이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하고 5개월째부터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급이더라도 출산 휴가를 더 길게 쓰게 됐습니다.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이른 출산 휴가를 보내게 됐고요. 제 출산 휴가가 시작된 첫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가게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출산 휴가 오늘부터라며. 우리 가게로 좀 와라. 느릿느릿 오지 말고 빨리 와. 휴가라고 해서 퍼져 있으면 오히려 애한테 더 안 좋아. 저는 시아버지가 가게로 오라고 하시길래 혼자 있는 저를 챙겨주려고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시아버지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고무장갑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빨리 가게 일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너 이제 회사 출근 안 한다며. 출산 날까지 시댁 가게에서 일하면 되겠다. 너는 예단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야지. 너 출산 휴가 날에 맞춰서 직원들 다 잘랐어. 며느리가 있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들한테 돈 주면서 일을 시키냐? 그냥 며느리 시키면 되는데. 시아버지는 저보고 아이 낳기 전까지 가게 일을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쉬고 있던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출산 휴가를 미리 사용한 건데 저에게 직원들도 다 잘랐으니 혼자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 아버님께 되물었죠. 아버님, 저 임신하고 몸 안 좋아서 돈도 안 받고 일찍 출산 휴가 낸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게 일을 도우라고요? 그래, 오히려 계속 누워있으면 게을러지고 애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하면 운동도 되고 가게 일도 돕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너가 이렇게 내 가게 일을 도와줘야 나중에 여기를 너가 다 갖게 되더라도 운영을 잘할 거 아니야. 지금부터 배워놓는다 생각해.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도 가게 일 보면서 애 낳고 다 했어. 그때는 앉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도 별일 없었었다. 하여간에 요즘 사람들은 엄살만 들어가지고는. 시아버지는 제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가게를 줄 수도 있으니 미리 일을 배우라고 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건네주신 고무장갑을 내팽개치며 시아버지 가게로 뛰쳐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 장단을 맞춰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아버지 가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워낙 소리를 지르니 스피커폰에 킨 것 마냥 귀가 아팠습니다. 어디 며느리 주제? 시애비가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 그리고 고무장갑을 집어던져?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이제 우리 집안 애도 가졌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잔말 말고 빨리 내 가게 와서 거들어. 곧 있으면 손님 들이닥칠 시간인데 너 출산 휴가에 맞춰 내가 다 자르는 바람에 아무도 없잖아. 예전에 제가 남편한테 애 없을 때 갈라서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애도 있는데 네가 뭘 어쩔 거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임신까지 했으니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더 이상 시아버지 안 보고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라도 아버님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도 쉬고 있는데 심지어 몸도 퉁퉁 부어 힘들어하는 거 뻔히 보셨으면서 나보고 가게를 도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더 이상 시아버지 얼굴은 물론이고 목소리도 듣기 싫어. 제가 남편한테 시아버지랑 연을 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그래도 아버지가 뻔히 계신데 얼굴을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통을 치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시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 뻔히 아는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 그리고 나는 외동이라
아버지 재산은 나 혼자 다 물려받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비위 맞춰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고향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라도 챙겨드려야지. 그리고 아버지 가게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데. 나중에 우리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비위 맞춰드린다 생각해. 남편은 계속 저한테 시아버지 비위 좀 맞춰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니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막막하더군요. 결국 나도 시어머니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시아버님 연락은 물론 찾아뵙지도 않았죠. 남편은 늘 불만이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워낙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전화가 반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너 임신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몸은 좀 어때? 집에서 쉬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 힘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게 최고야. 그래서 곧장 시어머님 가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남편과 다툰 것도 그대로 알려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이 안 돼서 직원을 다 내보낼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직원들을 계속 데리기 있기 어려워서 내보낸 거야? 아니 근데 너는 배가 계속 불러와서 서 있기도 힘들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출산휴가 낸 걸 아시고는 직원들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가게 물려받을 사람이 저희 남편밖에 더 있냐면서 남편까지 계속 뭐라고 해서요. 아버님 가게가 돈이 많이 된다고 해서요. 니네 시아버지가 하는 가게가 돈이 된다고? 누가 그러냐? 니네 시아버지 가진 거 하나 없다. 가게 하나 있는 것도 다 빚이야. 빚. 빚밖에 없는 가게를 뭐하러 물려받아? 그 빚 갚느라 더 고생할 텐데.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아버지 가게 물려받아야 하니 제가 가서 가게 일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시어머니 얘기를 들은 후 저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아버님 가게 빚밖에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물려받을 게 많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당신도 아버님 가게 빚밖에 없는 거 알고 있었지? 남편은 시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 아버지니 안쓰러웠나 봐요. 근데 본인이 도와드리는 건 힘드니 저를 대신해서 대리 효도를 하고 싶은 거였죠. 아이 지금이야 그런데 당신이 우리 아빠 가게 잘 도와주면 또 잘 될 줄 누가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좀 도와드려. 아직 애 낳으려면 시간 좀 남았잖아. 애 낳기 전까지 도와줄 직원들도 다 자르셨다는데 어쩌겠어. 당신이라도 도와드려야지.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제가 아이가 생겼으니 이혼 소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남편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제 내 남편 될 자격도 없으니 시아버지가 직원들 정리했다고? 나도 남편 정리해야겠다.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애가 있다고 이혼을 못할 줄 알았어? 저는 남편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기가 막혀서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임신한 제가 이혼할 거라 말씀드리니 시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올라오셔서는 저희를 부르셨어요. 대충 저한테 듣긴 했지만 자초지정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탓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 된 거 아니야. 당신만 고향에 내려간다고 난리만 안 쳤어도 이 사단이 안 났어. 시어머니는 한 소리 하는 시아버지 말씀은 듣지도 않으신 채 저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갑자기 양팔을 천천히 걷어 올리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들 시어머니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남편 뺨을 그 자리에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편한테 소리치셨어요. 너는 내가 그동안 니네 할머니한테 시달린 거 옆에서 뻔히 봤으면서, 그래서 엄마 병 얻은 것까지 봤으면서 어떻게 너는 네 아내한테 똑같은 걸 시킬 수가 있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네 아이 가진 며느리가 안쓰럽지도 않어. 안 그래도 몸 안 좋아서 회사 휴가도 낸 마당에 가게 일을 시켜? 그래, 너는 이혼당해도 싸다. 너 같은 건 아빠 될 자격도 없어. 내가 우리 며느리 보기 미안해 죽겠다. 내 몫으로 받은 재산 다 며느리한테 넘겨줄 테니까 갈라서서 살아. 그리고 너는 다시는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호통을 치니 옆에서 궁시렁거리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더니 기겁을 하며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도 지방 내려가서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미안해. 내가 진짜 그때 어떻게 됐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저한테 빌기 시작한 남편을 보던 시어머니는 무릎도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호통치셨습니다. 지금 네 태도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태도야? 당장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납작 엎드려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네가 뭘 잘했다고?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너가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다.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네 몫이니까 편하게 생각해라. 호통치던 시어머니는 저보고 편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따라 나가셨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고 남편도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빠 없이 애 키우는 게 막막했거든요. 제가 이혼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내 아들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해줄 건 없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 그 명의를 네 명의로 돌려주마.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이혼해서 집에서 쫓아버려라. 너 네 와이프한테 잘해. 한 번만 더 이 사단 만들어봐. 그때는 엄마가 너 가만 안 둬.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남편을 집에서 쫓아버리라 하시면서 공동명의였던 신혼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셨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 아무 말 못했죠. 시어머니는 아파트 명의가 제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신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근처에 살아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하며 시아버지 집을 파신 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 가게는 남편이 맡아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험난했던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나서주셔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가 엄청 똑똑하게 해결하셨다며 저렇게 해야 며느리도 아무 소리 못하고 아들도 조용해질 수 있는 거라며 신혼집을 며느리 명의로 돌려준 덕에 아들 가정을 지켰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종종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남편이 어떤지 물어보고 계시니 남편이 그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제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저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연락에서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가끔 저희가 시간 날 때 내려가서 시부모님 뵙고만 오고 있어요. 제가 아이를 몇이나 낳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들이 생긴다면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려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